충성!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예비역 육군대위 황서진입니다. 자, 6월은 보국 호운의 달입니다. 그러면서 장교들에게 있어 6월은 바로 전역의 달이기도 하죠.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과연 전역을 했을 때 전역을 하고 난 대위의 삶은 어떨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제 2년 동안의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릴까 해요. 아시다시피 전 2017년 6월 30일 날 전역을 했어요. 전 학군 49기로서 나이 30에 전역을 했는데 지금 이제 2년이 지났으니까 전 32살입니다. 그럼 과연 이 2년 동안 어떠한 제 삶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역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지만 전방 가기 싫어서도 있었고,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직업이 있었어요. 바로 승무원이라는 직업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 항공사 승무원을 되게 낮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번 정말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제 서비스업을 한번 펼쳐보고 싶었고 아주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을 하면서 승무원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전역을 하고 도전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전역을 결심을 했던 거고, 솔직히 제가 국내 항공사용은 얼굴은 아닙니다. 내수용 얼굴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수출용으로 가자, 국외 항공사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었는데, 뭐 제가 지원을 했었을 때 당시 뭐 에미레이츠 항공, 카타르 항공, 에티하드 항공 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라면 내가 한번 도전해볼 만 하겠다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영어 면접도 준비하면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달에 제가 이제 면접을 보러 이탈리아에 10일 동안 갑니다. 그래서 세계항공사에 대해서 면접을 봤는데 아주 보기 좋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속이 시원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나니까 떨어졌어도 후회는 없다, 괜찮다, 난 또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17년이 되면 전역해가 되면서 저도 이제 생각이 많아졌죠. 내가 승무원이 안 됐으니까 승무원을 더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승무원만 준비할 수 없으니 또 다른 것도 혹시 모르니까 준비를 하자. 그래서 2018년에 있을 항공준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 항공준위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건 이유가 뭐냐면, 제 학군단 동기 2명이 지금 항공준위로 있어요. 둘 다 중위 전역자인데 항공준위로 가서 이제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야, 서진아, 내가 지금 항공준사관이잖아. 나도 장교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런 말하면 조금 어쩔 줄 모르겠는데, 야, 내가 이렇게 편해도 되나 싶다 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준이라는 직업 자체가 장교, 부사관에도 속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 3의 집단이긴 합니다. 여기서도 짬준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별개로 그들만의 세계가 있죠. 그 친구의 말을 들으니까 항공준이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 조종도 하고 나중에 전역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더군요. 그래서 어떤 걸 준비했냐면, 제가 먼저 영어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항공준이를 하려면 토익 850 이상이 나오면 영어 점수가 만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역 한 달 전에 토익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토익 점수 885점을 받고 전역을 했어요. 제가 뭐 한 달 만에 885를 딴 건 아니죠. 왜냐면 그 전에도 제 나름대로 계속 공부를 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토익 공부를 조금씩 했었고, 그거를 베이스로 했을 때 제가 한 달 동안 학원 빡세게 다니면서 공부하니까 885점이 나왔습니다. 그거랑 항공준사관의 가산점이 되는 그 무선통신 자격증이 있는데, 그 무선통신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서 제가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년에 있을 그 항공준사관에 대한 거는 다 대비를 하고 전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역을 하고 나니까 웃긴 게, 그때 당시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한다길래 올 프리패스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패스를 끊어서 무제한 수강이 가능해서 아이디가 중복이 로그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여자친구한테 그럼 나도 시간이 뜨니까 그거 공부 좀 해도 되겠냐 라고 하면서 제가 전역과 동시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부를 합니다. 2017년 7월부터 해서 10월에 있는 시험인데 3개월 동안 진짜 하루에 10시간씩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운이 좋게 동차로 합격을 해서 2017년 28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도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저는 원래 전역을 할 때 회사에 들어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회사에 들어갈 바엔 저는 차라리 군대 생활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똑같거든요. 회사도 보고서 만들고 군대도 보고서 만들 거면 나는 조금 더 진급 잘할 수 있으니까 군대 가서 나중에 연금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강했기 때문에 저는 굳이 회사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공인중개사 길도 있었고, 라섹 수술을 해서 항공준위도 할 수 있었고, 승무원도 계속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길이 저한테는 있었고, 내가 어떤 길을 갈까 계속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이 끝나고 11월달 할 게 없으니까 뭘 할까 했는데, 제가 솔직히 대학생 때부터 항상 제 로망 중에 하나가 스타벅스에서 일을 해보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한번 일을 해보자 해서 스타벅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제 나이 30에 이제 대위 계급장을 벗고 스타벅스 가장 견습인 바리스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술의 전당 앞에서 11월 달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죠. 6개월 동안 고객들과도 많이 대화도 하고 많이 놀면서 바리스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나 생각을 해보니까, 솔직히 항공 승무원은 집에서 조금 반대가 있었어요. 그냥 너 나이도 있고 한데 한국에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해서 승무원은 제가 스타벅스를 하면서 접었고, 이제 준사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때마침 계속 그 헬기 조종하다가 사고 나고 뭐 항공준이 뭐 이렇게 헬기 사고로 사망 뉴스가 두 건이
시험 뜨면서 부모님께서 이걸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너 어차피 자격증 땄으니까 너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영업적인 능력도 있으니까 한번 공인중개사 하면 안 되겠냐? 너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서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으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해서 저도 뭐 나쁠 것 같지 않았죠. 왜냐하면 자격증도 있고 한데 한번 해보면서 내가 어디까지 잘할 수 있나 내 스스로를 테스트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2018년 6월 1일부터 여기 서울대에 있고 있는 부동산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1년을 마무리하고 제가 최근에 영상 또 공개를 했잖아요. 제 연봉 공개를 했었는데 1년을 하고 제가 이제 여기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2년차 동안 제가 이런 제만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 제 나름대로 저도 뭐 힘들거나 하는 거 있었는데 저는 전역을 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나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제가 전역을 한다고 결심을 했을 때도 제 주변 친구들, 동기들, 그리고 상급자, 하급자분들이 이런 말 했어요. 행정장교님 전역하시고 뭐 할 거예요? 너 나가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많이 물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솔직히 군대가 조금 더 편하긴 해요. 왜? 생활비가 안 나가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생활비가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제가 월세부터 숨만 쉬는데 100만 원 정도가 깨집니다. 정말 금전적으로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런 금전적인 문제가 빼고는 저는 정말 사회에서 재밌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내가 전역을 해서 나왔을 때도 제가 모아둔 돈이 꽤 있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이제 전역을 앞두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아니면 전역 결심한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전역을 했을 때 내가 금전적인 압박이 오지 않게 돈을 좀 많이 모아서 나오세요. 진짜 지금부터라도 모으면 꽤 모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돈은 최대한 모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와서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 안 되면 다시 재입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항공 준비를 해도 되고 뭐 하도 되니까 너무 나와서 뭘 할지 걱정을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행정장교 하면서도 저도 바쁘지만 저는 퇴근하고 운동하고 무조건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꾸준히 공부하면서 내가 진짜 자격증 뭔가를 따야겠다 하면 거기에 몰두해서 했으니까 결국 다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역 준비만 잘해서 나오면 정말 나와서 할 건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울며 겨자 먹기로 군생활 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내가 정말 군생활이 맞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닌 분들은 깔끔하게 접고 나오는 걸 추천드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할 건 매우 많다. 그것만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전역까지 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모두 힘내서 사회에서도 잘 적응하시면서 멋진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